그 장소가 갖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게 분명히 예우를 받는 것이고 국가 원수들을 또 많이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당히 외교에 있어서 장소가 갖는 의미는 전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에 갔는데 백악관이 보기보다 뭐 별로 볼거 없더라. 그렇다고 미국의 국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푼이라도 아껴서 어떻게든지 수재민을 뭐 도와준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정책을 좀 담당하는 사람들이 영빈관이 초라해서 국적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영빈관을 지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발상 자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그래서 영빈관에 대한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영빈관을 800억 넘게 들여서 용산에 따로 짓는다라고 알려졌다가 이게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이 뭐 하루 만에 백지화를 했습니다. 그거 하지 말아라. 뭐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외빈 접견이나 행사를 할 때는 청와대 영빈관을 국빈 만찬장으로 사용하면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용산 집무실 근처에 영빈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새 부속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재부는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겠죠. 영빈관 신축 필요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획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계획은 없던 일이 됐지만 여야의 난타전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에서 요청을 했을 거예요. 필요하다. 그럼요. 그래서 대통령이 저거는 하라 그랬고 대통령이 알고 있었던 사안이죠. 그런데 그거 안 된다고 철회한 것 자체가 과정상에 대통령이 시켰거나 몰랐다라면은 그건 또 잘한 걸로 볼 수 있는데 대통령 몰래 진행됐던 거라면 대통령이 본인이 시키고 본인이 한다 그러고 본인이 알아놓고 저걸 또 문제가 되니까는 하지 말아라고 또 하는 것 자체가 혼자 거울 보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뭐 국민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고 우려하고 뭐 이 혈세를 이렇게 쓰면 되느냐라고 나오면 바로 접는 건 그래서 또 낫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걱정되는 거예요. 대통령실 옮긴 것도 그렇지만은 또 영빈관을 짓는 문제는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또 여기에 또 세금을 써도 되는지 예. 이런 기본적인 고민조차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밥 먹듯이 철회를 한 거죠. 하하. 저걸 대통령이 시키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고 대통령이 알고 있었던 사안이라면 왜 해야 되는지 국민을 설득해야죠. 자, 그러니까 이게 참 김영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쓰라린 해프닝이죠. 저는 뭐 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영빈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작게 외교를 하는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이제 청와대라고 하는 그 공간은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개방이 된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빈관으로 쓸 공간은 이제 없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하면은 영빈관이 꼭 필요하면은 그 필요한 거에 대한 이유와 그 이런 것이 잘 준비가 됐다면은 자신감을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그 야당하고 저는 그 예산 싸움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격을 놓고 말이죠. 왜 800억 이상의 영빈관이 필요한지. 국민들께 설득하고 야당 설득하고. 그럼요. 그게 예산이죠. 근데 그 영빈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나라를 위한 것이고 외교를 위한 것이고 우리는 외교 잘못하면은 당장 망할 나라예요. 아니 그런데 왜 그러면 용산으로 옮길 때는 이걸 생각하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제 말씀이 사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거 많은 문제점이 뭐 있긴 했지만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문제점이 적게 나타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려했던 것보다. 그럼요. 그리고 청와대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예. 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난 일을 했다고 봐요.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어요. 제가 봐도. 예. 그다음에 이번 일도 준비를 잘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결단은 높이 산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고백할 거는 고백을 해야 돼요. 모든 걸 잘한 것처럼 지금 다 덮으려니까 이것도 불수속 영빈관 얘기했다가 네. 또 접었다. 접고 이게 더 웃겨요. 제가 볼 때. 그 하루 만에 이제 번복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권위가 생길 수 없다.
권위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하루 만에 그렇게 버목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루 그런 게 한 두세 개만 쌓이면요. 다시는 권위를 회복할 수 없죠.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권위나 신뢰라는 건요. 다 수동태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이 줘야지 생기는 것이지 내가 뭐 주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루 만에 그런 중요한 일을 갖다 버목한다는 것은 권위를 스스로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가지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사유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적에 맞지 않는다. 지금의 그 영빈관이 용산에 예, 있는 게.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참 의아했는데요. 국적하고 영빈관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런 뭐 데서 영빈관이라는 게 손님 대접하는 데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런데 손님을 대접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를 해야지 도대체 이게 국적인지 저는 전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손님이 왔을 때 대통령을 만날 정도면 굉장히 높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올 때는 충분한 정보가 있잖아요. 부자 나라고 다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고. 그런데 실제로 영빈관에 가보니까 굉장히 소박하고 초라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나라는 뭔가 검소하고 뭔가 정신이 쓴 나라구나. 허튼 데 손 안 쓰는구나. 제가 보기에는 영빈관에 국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경제와 민주주의 거기에 국적이 있는 거죠. 어떻게 영빈관에 국적이 있어요? 이건 또 발상의 제가 부분이네요. 보기에는 정말 그 황당한 생각이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요, 그 장소가 갖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게 분명히 예우를 받는 것이고 국가 원수들을 또 많이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당히 외교에 있어서 장소가 갖는 의미는 전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거기 굉장히 이제 좋은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예전에는 거기 압도당할 수가 있죠. 와, 멋지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식민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미국에 갔는데 백악관이 보기보다 뭐 별로 볼 거 없더라. 그렇다고 미국의 국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푼이라도 아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재민을 뭐 도와준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정책을 좀 담당하는 사람들이 영빈관이 초라해서 국적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영빈관을 지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발상 자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그래서 도대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 국가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도미노가 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 이 청사를 대통령이 쓰잖아요. 그러면 국방부 또 합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합참 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또 뻥카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500억 미만이다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지만 전체 도미노로 일어나는 예산도 과소추계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하나에 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방부 장관 그길 가니까 관저도 국방부 장관 관저 하려다가 외교부 장관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외교부 장관은 어디로 갔냐? 거기도 연예 시설이 있어야 되고 외교적 특수성 때문에 공간이 다른 장관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예산을 전용해 갖고 수십억을 썼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산적인 문제도 있는데 근본적인 거는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좀 낮은 상태에서 특히 야권의 시각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려면 저는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계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얘기가 될 수는 있지만은 이런 때 이제 정치적으로 저는 그 대통령이 돌파해야 된다 봅니다. 이런 때 더 소통이 좀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영빈관 이렇게 해프닝으로 이번에는 끝났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공개적이고 진지하고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